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가 날개 없는 추락과 일란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를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또 떨어졌습니다. 날개도 없이 계속 떨어지고만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반대로 저가 매수세가 달라붙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연일 떨어지는 기록을 잘 세우기는 어렵죠. 미국은 주식 시세에 있어서 상한제 또는 하한제가 없습니다. 하루에 오를 수 있는 폭인 상한제나 떨어질 수 있는 하한제, 한국 코스피나 코스피에서는 30%로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충격이 당일은 적지만 그러나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그 다음날 주가 하락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상한제, 하한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떨어졌다 하면 그 다음날 다시 반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테슬라 그냥 연일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제1등 공신으로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 옆에 착 달라붙어서 부통령보다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도의 위세, 이 정도의 권력이 있으면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일란 머스크가 각종 우호적인 정책 또 정부의 특혜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테슬라 주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당선을 전후해서 올랐던 그 상승분 다 갉아먹고 오히려 그 전 수준으로 훨씬 더 밑의 수준으로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된 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원인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인데요. 제 아무리 권세가 좋아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 어떤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기차 자체가 별로 좋지를 못해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란 머스크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보조금 때문에 다른 회사가 달려 들어와서 테슬라의 몫을 빼앗아간다.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독보적인데 아예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다른 회사의 추격 자체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더 크다. 이것이 일란 머스크의 논리였습니다.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가 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격자의 추격도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테슬라의 판매량도 휘청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이 미국의 전기차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 사람들의 국뽕주의. 자, 우리 이제 미국 차 쓰지 말자. 그러면서 중국 차에 대한 수요 폭발.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질른 것은 지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이 세계 양대 시장에서 테슬라가 부진한 것이죠. 특히 중국에서의 판매 감소 속도, 시장 점유율 감소 속도는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악의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테슬라와 애플, 지금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이 두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를 향해서 어떤 보복의 칼을 안 쓴다고
보장할 수도 없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의 판매 둔화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심각한 시장은 유럽인데요. 유럽이 전기차 쪽에 대해서는 가장 새 시장 개척의 여지가 높습니다. 중국은 이미 포화 상태고요. 유럽은 지금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 전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로 이 유럽에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시선이 매우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유럽을 공격하면서 트럼프의 최측근인 머스크와 그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에 대한 적개심, 반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요, 중국산 차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금 관세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일부 제품이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럽이 관세를 적게 때리고 있거든요. 중국 차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지역에서 테슬라의 점유율 감소가 현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에 대한 어떤 소외 정책, 유럽에 대한 적대 정책뿐만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 자체가 지금 유럽 우파를 건설한다고 그러면서 유럽의 거구 정부들에게 자금을 대어주는가 하면 옹호의 분위기를 많이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유럽에서는 극우 세력들이 어디까지나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인 중도파나 좌파적 성향을 띤 많은 유럽의 시민들이 테슬라 차에 대한 적개심, 테슬라를 국제 밉상으로 보고 테슬라 차를 불태우기를 한다든지 또 불매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테슬라 띄우기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많은 차를 백악관에 가져오게 한 다음에 머스크와 함께 트럼프가 타고 다니면서 내가 이 테슬라 차 탈 거야, 이런 행사. 자, 이 행사는 만약에 테슬라가 초기 단계에 덕보잡에서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다면 이 같은 광고 효과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는 기업인 경우에 백악관에 끌어다 놓고 대통령이 직접 탄다? 이것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올 수 있는 신시장 개척에는 매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미 테슬라라는 회사는 시장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테슬라를 사느냐 안 사느냐는 이 전기차가 가격이 싸냐, 또 앞으로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불이익은 없느냐, 전기차 기술에 대한 미래의 확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지 트럼프가 탄다고 해서 테슬라 차를 무조건 타고 다닐 것인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머스크에 대한 호감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특히 많은 사람을 자르고 있는 이 도치라는 부서를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치,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지금 사실 꽤 많고 영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될 악역, 사람을 자른다는 게 얼마나 못할 짓입니까? 지금 공무원의 거의 반가량을 그냥 해고하겠다는 이 대대적인 이 해고의 바람, 트럼프는 살짝 비껴가 있고 그 악역을 머스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잘린 공무원들과 그 관련자들, 가족들, 이 사람들은 머스크를 향해서 적개심, 자, 오죽했으면 지금 머스크와 테슬라에 향해서 테러를 하겠다라는 이런 보복성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당하게 하면 테러범에 준하는 가혹한 지옥의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 테슬라의 경고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특히 테슬라의 적대 세력 입장에서는 더 원한을 기피할 수 있다는 이 점을 좀 일론 머스크는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테슬라 저력 있는 회사고 머스크 여러 가지로 경영 기법이 뛰어난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그 경영인들이 뭔가 회사의 혁신을 위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 대해서 주식 투자가 따라오는 것이지,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회사 본사를 떠나서 워싱턴의 도치에 앉아서 사람 자르는데 앞장서고 있다? 자, 이 대목에서 과연 어떤 투자가들이 배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떤 성부, 운명의 갈림길은 사실 자율차입니다. 이 자율차가 본인이 정부의 최고위직으로 있게 되면 자율차를 실험할 수 있는 정부 규제는 해소해낼 수가 있겠죠. 그것은 1단계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율차가 정말 시장에 나와서 완벽하게 기존의 화석 연료차, 가솔린 경유차보다 훨씬 더 나아. 그리고 가격도 싸. 그리고 무인차도 잘 돼. 라는 그 기술의 압도성. 이게 있으면 머스크가 굳이 백악관에 있지 않아도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회사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기술 혁신, 전기차와 자율차로의 전환에 관한 확실한 기술의 선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군다나 트럼프라는 분은 굉장히 사람에 대한 지지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에 많은 측근들,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차관들 다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원수가 되어 있죠. 일론 머스크와도 언제 원수가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머스크가, 오나 리스크가 회사를 폭망시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그렇게 뜨겁지 않다. 자, 머스크가 실리콘밸리의 영웅으로 다시 돌아올 일을 뉴욕 증시 투자가들은 간곡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주가 날개 없는 추락과 일론 머스크의 오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